위고비로 살 빠지고 잘생겨졌다며 잠시나마 이슈였던 빠니보틀님의 위고비 후기인데요. 빠니보틀님 말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먹기 때문에 찌는 것이고 먹는 것만 줄이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먹는 것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식욕을 참아야 합니다. 이 식욕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 95%는 다이어트에 실패할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통계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굶는 사람들은 결국 식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다시 원산복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공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뭘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모두 그 해답을 찾으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뒀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을 빼야겠다는 결심이 들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굶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예전보다 더 적게 먹는데도 살이 빠지질 않아요. 참다 좀 더 먹으면 오히려 예전보다 살이 찌고 심지어 더 자주 배가 고픕니다. 치팅이라도 한번 하면 그동안 먹고 싶은 욕구를 꾹꾹 눌러가며 빠졌던 살들이 한 번에 다시 다 쪄버립니다. 너무 허탈하고 심지어 분하기까지 하죠. 아니 대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죠. 나도 몰랐던 내 몸의 반응, 그리고 무의식 속의 생존 본능이 그제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절박하게 굶을수록 내 몸은 그만큼 더 절박하게 살을 저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굶으면 살이 더 찝니다. 평생 굶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살 빼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식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살 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입니다. 결국 정답은 적당히 먹고 충분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식욕 조절이 다이어트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재 유행하는 비만 치료제가 모두 이 식욕을 조절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욕을 조절하는 방법이 약밖에는 답이 없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식욕을 조절하는 원리와 방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 또한 이것을 깨닫고 나서 5년 동안 안 빠지던 살을 단 한 달 반 만에 뺄 수 있었어요. 그럼 우선 비만 치료제를 통해 살이 빠지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요새 위고비 홍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했던 빠니보틀님의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빠니보틀님은 단기간에 10kg을 감량하면서 역시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향이다 라는 말을 증명하였죠. 빠니보틀님은 위고비 다이어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빠니보틀님의 인스타 후기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난 조금만 먹어도 살을 찌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많이 먹었던 것. 네, 맞습니다. 살은 그냥 먹는 만큼 찌는 거예요. 하지만 위고비를 통해 적게 먹게 되니까 살이 빠지는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죠. 이처럼 위고비는 식욕을 극적으로 감소시켜서 살이 빠지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빠니보틀님 말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먹기 때문에 찌는 것이고 먹는 것만 줄이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을 줄이려면 식욕을 참아야겠죠. 근데 식욕을 참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평생 먹고 싶은 욕구를 참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살을 안 빼고 말죠. 그래서 그렇게 굶는 다이어트는 결국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이 식욕 자체를 줄여주고 포만감을 일으키는 비만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식욕 억제 효과는 확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선 비쌉니다. 위고비가 한 달 기준으로 37만 원 정도 하니까요. 한 달만 하고 끊으면 분명히 요요가 올 텐데 꾸준히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빠니보틀님이 인스타에 올린 후기인데요. 위고비를 맞은 주변 지인들이 무기력증, 구토감, 우울증이 있다고 하고 빠니보틀님도 속이 울렁거리는 게 지속된다고 하죠. 아무래도 약이다 보니까 부작용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 빼려다 자칫하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 빼려고 비싼 가격에 부작용까지 감수하면서 위고비를 사용했지만 정작 끊으면 살이 더 찐다는 거죠. 그래서 한창 비만 치료제가 성행하던 때에 비해서 최근에는 이처럼 요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뉴스에 따르면 옥스포드 대학 연구팀 발표 결과 체중 감량 약물들이 단기적인 감량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약을 끊을 경우 일반적인 방식의 다이어트보다 체중이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럼 식욕을 줄이는데 꼭 약이 필요할까요?
비만 치료제가 발명된 작용 기전을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을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논문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상세한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 핵심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만 치료제의 핵심 개념에는 GLP-1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GLP-1 호르몬이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했다고 인식하며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소장에서 이 GLP-1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신체 곳곳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그 대표적인 신호들은 첫째,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합니다. 둘째, 위에서는 음식물이 배출되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셋째, 근육과 간의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GLP-1 호르몬의 효과를 강화하고 지속시간을 늘린 것이 바로 이런 삭센다, 위고비와 같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꼭 약을 통해서만 이 GLP 농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가격, 부작용 등 약을 사용하기 꺼려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매우 솔깃하실 겁니다. 놀랍게도 식품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GLP-1 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작용을 일으키는 약의 부작용은 걱정할 일이 없겠죠. 2022년 도쿄 농공대와 교토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MCT 오일, 이걸 중세지방산이라고도 부릅니다. MCT 오일의 핵심 성분인 데카노산, 이걸 시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이 GLP-1 분비를 통해 혈당 향상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실험용 쥐에게 5주간 MCT 오일을 섭취하게 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었는데요. 이 결과를 알고 나서 저의 식욕 조절 방법이 단순한 느낌이 아닌 정답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험에서 MCT 오일을 섭취한 그룹이 비교군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GLP-1 증가를 보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여 후 30분 시점에서 GLP-1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P값, 즉 결과가 우연일 가능성이 1% 미만 수준입니다. 즉 실험 결과의 유의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저의 다이어트는 이걸 알게 되기 전과 후로 드라마틱하게 나뉩니다. 제가 5년 내내 별짓을 다 해도 살이 안 빠지다가 한 달 반 만에 10kg가 빠질 수 있었던 것도 이 MCT 오일을 알고 식욕 조절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섭취 방법은 식전 20분에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이게 15ml입니다. 이거 먹어주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근데 초반에는 MCT 오일을 먹어도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선 MCT 오일을 먹고요. 20분 뒤에 밥 먹기 전 당근이나 샐러드라도 꼭 먹으면서 최소한의 허기를 채워주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MCT 오일과 야채로 식욕을 점차 개선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MCT 오일과 적당한 한 끼만으로도 충분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유의점은 처음 섭취 시 용량을 반드시 적게 섭취하셔야 되는, 사람마다 몸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복통을 호소하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20ml까지는 괜찮았는데 단식하면서 허기짐이 너무 심해져서 무리해서 먹다가 장이 쥐어짜듯이 아프더라고요. 우선 10ml로 시작해보시고 괜찮으시면 15ml까지는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ml에도 배가 아프면 5mm로 줄이면서 적응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MCT 오일을 드시면 안 되고요. 간혹 영상 대충 보시고 그냥 MCT 오일 검색해서 아무거나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MCT 오일을 고려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꼭 MCT 오일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MCT 오일이 코코넛 오일에서 정제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이 코코넛 오일의 주요 지방산인 CA12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중세지방산인 C10과 CAC 결합된 제품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C10은 앞서 연구 결과에서 언급한 것처럼 GLP-1의 가장 반응도가 높은 지방산입니다. 다만 인체에게는 CAC, 빠른 흡수가 가능해서 CA과 C10이 조합된 MCT 오일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산이라서 산패가 쉽게 진행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상하는 겁니다. 상한 거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 몸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간격이 최대한 짧은 제품이 필수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니스트 MCT 오일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어니스트 MCT 오일은 CA과 C10이 6대4로 가장 최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균 수입 간격이 19일로 동종업계 평균 수입 간격 165일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수입되어서 지방이 산패될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이 어니스트 MCT 오일의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휴대성이 쉽게 10ml로 낱개로 소분한 제품도 있다는 건데요. 저도 외출해서 먹기 쉽게 휴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MCT 오일을 찾다가 캡슐을 발견해서 샀었는데 캡슐로 10ml를
캡슐을 먹으려면 캡슐을 9개는 먹어야 됩니다. 캡슐 1개당 1000ml 기준으로요. 하지만 낮게 포장 MCT 오일은 10ml가 액체로 들어있어서 먹기가 아주 편하더라고요. 이 어니스트 MCT 오일에 대한 구매는 고정 링크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이어트는 그냥 딱 한 가지다. 그것은 식욕 조절이다. 비만 치료제들이 이 식욕 조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약들이다. 근데 약물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식품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작용 기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장 적합한 식품은 MCT 오일이다. MCT 오일을 고를 때는 지방 구성 비율과 산패 위험도를 따져봐야 한다. 이에 가장 적합한 제품은 어니스트 MCT 오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다이어트 하면서 식욕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 제가 앞으로 식욕을 어떻게 안정화해야 하는지, 위고비 안 맞아도 평생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함께 다이어트 해나가실 분들은 꼭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우리 같이 지속적인 다이어트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